일하는 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 이제 막 취업해서 혹은 은퇴를 앞둬서 재테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한 돈 걱정이 사라지는 재테크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개념과 방법을 알고 나서야 부자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조금이나마 돈이 돈을 불러오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재테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산을 현금화해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의 수익률을 누리고 더 나아가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자들은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부자가 현금이 왜 없지? 라고 하니까 다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자산이 아닌 돈은 녹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돈이 녹는다는 표현을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돈이 녹는다는 표현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짜장면이 주는 가치랑 지금의 짜장면이 주는 가치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짜장면이 주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달라졌습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자본주의에서 화폐의 가치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시간이 돈을 녹일 때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통해서 우리의 부를 유지시키고 키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들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들고 있기. 이걸 알고 있어야 재테크를 잘하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KB 부자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건 한국 부자가 뽑은 부의 원천입니다. 총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상속, 증여,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5가지가 한국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재테크로 통용되는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혹은 금융? 저는 금융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아무리 레버리지가 있다고 하지만 자본이 적은 사람은 참여하기도 힘들고 세금, 관리비용,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대놓고 규제를 하고 부동산 시장에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등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면에 금융자산은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높은 유동성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부동산처럼 임장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전 세계 시장에 분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현금의 자산화를 금융자산으로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뭐 주식해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재테크 처음을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공부도 없이 처음부터 주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금융투자도 단계가 있고 로드맵이 있습니다. 저도 이 단계와 로드맵을 찾고 깨닫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로드맵 1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금융자산을 담을 바구니가 되는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아무 일반 계좌나 개설하면 되냐?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SA부터 개설해야 됩니다. ISA부터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계좌와 달리 납입한 금액은 뺄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 200에서 400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만기도 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IS 다음은 좀 갈립니다. 내가 앞으로 은퇴까지 목돈을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시면 IS 다음으로는 IRP 연금저축 펀드로 가시면 됩니다. ISA, IRP 연금저축 한도까지 채우면 일반 계좌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은퇴가 먼 사회초년생이거나 은퇴 전에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목돈을 쓸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시면 ISA 다음은 그냥 증권사 일반 계좌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 계좌들은 우리가 자산이라는 계란을 담는 바구니인 겁니다. 근데 이 ISA, IRP, 연금저축 펀드 등의 계좌들은 일반 계좌들과 달리 과세 이연,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가진 계란들이 깨지지 않고 커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좌라는 바구니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담으면 되냐?
두 가지 상황에 따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당장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없어도 된다. 미래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S&P 500 ETF 사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 지수 S&P 500을 따라가는 ETF인데 S&P 500이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P 500의 수익률은 연평균 복리로 8에서 10%의 수익률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냐면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2007년 워렌 버핏과 헤지펀드 매니저들끼리 10년간 수익률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S&P 500에, 다른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본인들이 운용하는 적극적 헤지펀드에 투자해서 10년 후에 수익률을 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10년 누적 수익률 기준 S&P 500은 126% 올랐고 헤지펀드 그룹은 36% 올라서 버핏이 이겼습니다. 즉 S&P 500에만 투자한다면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늘 자신이 떠나면 남은 유산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할 만큼 S&P 500은 일반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타이거 S&P 500 ETF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S&P 500 ETF 대비 수수료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규모도 다른 S&P 500 ETF 대비 몇 배나 커서 안정성, 운용 효율성, 신뢰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재투자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은퇴해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S&P 500 같이 매입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월배당 ETF로 연 배당률은 지금은 4.1% 정도인데 평균 5.6%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0.3138%로 배당 ETF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월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챙기기 좋고 또한 복리를 주기로 월마다 가져가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단계가 끝난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무조건 평균 이상은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각 금융상품이 어떤 혜택이 있고 그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등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욕심이 있어서 한번 제대로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상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6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해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